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알아보장의 알파고 장애 장원재입니다. 자, 우리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 가지 못해도 네. 떠들어서 세계를 꺾어서 그래서 떠들면서 세계 속으로, 수다로 세계 속으로. 그렇죠. 네. 우리는 주로 뭐 유럽이나 동남아, 아시아 쪽으로 갔었는데 멕시카를 제외하면 남미에 간 적이 없어요. 없어요. 네. 안타깝게도. 그래서 멕시카 다음에 남미라고 하면 네. 1차적으로 떠오르는 국가 브라질. 그렇죠. 브라질로 이번에 브라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거 하나 더 있어요. 브라질 이유는. 네. 왜냐하면 장원재 박사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축구 팬이니까 좀 약간 축구의 나라. 그렇죠. 축구랑 좀 연결고리가 있어야지 장원재 박사님이 네. 좀 재밌게 말하는데 네. 축구랑 관계가 없으면 팔라우처럼 축구팀 아, 팔라우는 뭐 축구 인구 2만이니까 네. 브라질은 할 얘기 많아요. 축구에 대해서. 너무 그래서- 축구 얘기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죠. 축구 얘기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네. 뭐 우린 될 수 있게끔 문학 네. 뭐 관광, 네. 역사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얘기하려고 해요. 그러면 선배님 우리는 브라질에 대해서 처음으로 네. 얘기해야 되는 건 뭐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그래도 축구 얘기를 먼저 해야 되지 않나요? 브라질이 얼마나 축구를 좋아하느냐. 예. 이제 월드컵이 처음 만들어질 때 줄리메컵. 예. 네. 월드컵을 최초로 3회 이상 우승하는 나라가 나오면 줄리메컵을 이제 영구 소유하게 된다. 그랬죠. 네.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온 게 피파컵, 요새 이렇게 네. 여신들이 들고 있는 건데, 줄리메컵은 1970년에 브라질이 이탈리아를 4대1로 물리치면서 최초의 월드컵 3회 우승 국가가 됐죠. 예. 그리고 줄리메컵을 영구 소유하게 됐는데 도둑이 훔쳐가가지고 진품이 지금 없어요. 진품이 없어요. 예, 복제품이 있어요. 복제품. 그 녹여서 팔았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그럼 그 완전 금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브라질 축구협회가 보존하고 있던 원본은 도둑 맞은 다음에 아직까지 지금 회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 그 상이 금으로 완전 금으로 만든. 순금이었잖아요. 이렇게 여신이 이렇게 날개 펴고 뭐 하여튼 줄리메컵. 네. 저는 그것도 가짜인 줄 알았더니. 아니요, 뭐 진짜죠. 그게 피파 초대 회장이었던 줄리메가 기증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배님 지금 남미에 가면 다 스페인어 쓰잖아요. 네. 근데 브라질만 포르투갈 쓰요.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써요. 왜요? 그게 그 대항해 시대에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이랑 네. 이제 분쟁이 생기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라인을 딱 거주고 여기 동쪽은 스페인, 서쪽은 동쪽은 포르투갈, 여기서부터 서쪽은 스페인령으로 한다. 그래서 남미의 제일 동쪽에 있던 브라질이 포르투갈령이 된 거고, 네. 그 서쪽은 이제 다 스페인령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원래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아까 브라질 국기에 보면 예. 초록색 바탕에 그 파란색 지구가 예, 있잖아요. 거기 지구에 포르투갈어로 써 있어요. 예. 오르데세 프로그레소인가? 예. 질서와 진보. 예. 질서와 진보라는 뜻인데 브라질 사람들이 질서와 진보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축구는 되게 잘하잖아요. 네. 1970년 결승전이 끝나고 예. 그때 그 브라질 국회에서 국기에 있는 지구본을 축구공으로 바꾸자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그 정도 축구가 빠진 나라다. 예, 그리고 그때는 보통 이제 공휴일, 임시 공휴일을 주는 게 아니라 임시 공휴주. 그 정도. 네, 화끈하게.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너무 간략하게 요약해 드릴 건데 브라질은 원래 남미에서 유일하게 네. 왕에 의해서 통치받은 나라예요. 왕국, 브라질 왕국. 네. 사실은 브라질 왕국은 브라질 제국이었어요. 그렇죠. 남미. 예, 남미에서 유일하게 단독적인 제국이 네. 브라질 제국이었는데 그거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혹시? 아니 모릅니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 이제 다 나폴레온 잘못인데요. 네. 나폴레온이 이제 유럽을 곳곳을 이렇게 점령했잖아요. 네. 뭐 스페인이든 뭐 독일이든 뭐 네덜란드, 네. 포르투갈.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점령했던 나라 중에 하나는 포르투갈이었는데 포르투갈에 있는 포르투갈 황제가 어쩔 수 없이 어디로 피신해요? 브라질로 네. 피신하고 이제 거기서 브라질의 그 위치를 포르투갈이랑 똑같은 위치에 법적으로 네. 올려주고 식민지 아니고 이제 왕이 있는 곳이라 왕이 있는 장소이라 똑같은 왕국처럼 인정하고 자신을 포르투갈 브라질 제국의 연합 황제. 연합 황제로 즉위를 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잘 살고 있었다가 유럽에서 이제 그 나폴레옹 문제가 잘 네.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황제가
자기 아들을 두고 포르투갈로 복귀해요. 네, 아들은 브라질의 황제로 계속 두고. 아니 그냥 아들 네. 거기 남아요. 네. 거기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지사처럼 네. 왕처럼 네. 귀족처럼. 근데 문제는 예전에는 브라질은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네. 왕이 거기 오면서 식민지 제도가 깨졌잖아요. 네. 이제 다시 한번 포르투갈에 있는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황제한테 야 우리는 옛날처럼 브라질을 식민지로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세금을 와야지 나라가 잘 되는데 그러면 포르투갈에 있는 황제도 그래 그렇게 하자고 했더니 이번에 아들이 네. 브라질에 소리냐. 있는 브라질에 있는 그 귀족들로부터 흥분해가지고 아빠 이거 무슨 소리야 하고 이제 아빠 간에는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자 아들이 단독적으로 그래 그러면 나는 브라질 황제야 하고 갑자기 하루 만에 즉위를 해버렸죠. 예, 자기가 분단됐어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잘 나가고 있었다가 그 아들이 죽고 아들이 페드로 1세인데 네. 페드로 2세한테 넘어갔고요. 페드로 2세는 원래 진짜 착한 황제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저기 다 독립하고 다 뭐 공화국을 만들었는데 우리도 공화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사람들이 좀 약간 혁명의 소리가 나자 페드로 2세는 아무 증거 없이 그래 니네들 나를 싫으면 알았어 그럼 니네들 뭐지 공화국을 만들어라 하고 너무 쉽게 네. 큰 충돌 없이 뭐 사람 누구도 죽지 않고 너무 부드럽게 공화국으로 1886년인가 7년 때 그때쯤 공화국으로 변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자면 뭐 어느 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황제가 몰락하고 공화국이 탄생했는데 그럼 마지막 황제를 싫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브라질 사람들이 페드로 이 사람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사람의 큰 신종까지 있어요. 그리고 공화국인데도 네. 그 사람의 사진이 페드로 2세 사진이 조상화가 브라질 화폐들에 있었어요 예전에. 이야, 예. 그 정도로 이제 그런 좀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나라예요. 네. 자, 다시 한번 네. 선배님한테 돌려드릴게요. 예. 브라질이라는 국명은 브라질레라는 무슨 고무나무에서 네. 온 거죠. 네. 국명 자체가 그랬고. 그리고 거기 지금 수도는 브라질리아. 브라질리아. 네. 터키 말하면 브레질리아라고 하는데요. 브라질이라는 나라를. 근데 예전에는 리오였잖아요. 리우데자네이루. 네. 리오데자네이루. 그리고 이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식으로는 뭐 히우, R을 히로 읽으니까 뭐 히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기들끼리는. 네. 이게 영어나 한국말로는 이제 그 로날도인데 자기들끼리는 호날두 뭐 이렇게. 그래서 한국도 이제 뭐지 히트로 하잖아요. 히읗으로 표기를 해주죠. 예. 현지어에 맞게. 우리는 아직도 로나드라고 하는데 한국 기사들 읽으면 호날두라고. 네, 호날두라고 쓰고. 네. 근데 선배님 그 리오이든 네. 브라질이든 다 인공 도시들이잖아요. 어쨌거나 인공 도시들이지만은 리우나 저기 상파울루 같은 데는 해변가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도 인구도 꽤 많고 네. 자연 발생적이었죠. 그런데 브라질 내륙 그러니까 서쪽으로 갈수록 워낙 인구도 적고 거기 여전히 뭐 아마존 밀림 네. 있고 사람 안 살고 하니까 뭔가 이제 새로운 도시를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개발하자. 아예 그냥 도시를 통째로 개발한 게 브라질리아입니다. 왜 유명한 저기 저 언덕 위에 예수님상 이렇게 팔 네. 벌리고 있는 거 그게 이제 브라질리아. 아 거기 브라질리아죠? 그게? 예. 네. 아마 그건 이제 뭐 그게 이전. 도시를 수도를 옮기면서 이전 기념으로 그렇죠. 예, 만든 거대한 건축물입니다. 근데 선배님 거기 지금 브라질에 가시면 제가 이제 언어학 책들 읽다 보니까 봤더니 거기 너무나 고립된 언어들 많더라고요. 그렇죠. 아마존 밀림 지역에서 네. 아직도 원시 시대의 관행을 유지하면서 사는 부족들이 많아서 그 아마존이라는 거는 인류학자들에게는 탐험의 보고죠. 관광객이 가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저는 이제 책들에서 읽건데 피라항오라는 언어가 네. 있었는데 몇 명 사람이 그 언어를 지금 구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퀴즈인가요? 예, 퀴즈. 아, 그러면 2명.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죠.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150명인데 네. 근데 이제 외국어는 외국어 외래어가 2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하나는 쿠파라는 콥, 네. 그 이제 콥이 들어왔고요. 포르투갈어에서 또 뭐 무슨 단어 하나 더 들어갔는데 그 이외에는 외래어 하나도 없는 아, 순수한 언어요? 예, 순수한 언어이고 그리고 그 언어에는 색깔이 없어요.
빨강, 파랑 이런 게 없고. 예, 예를 들면 빨강 연필이라고 하려면 연필에다가 무슨 어미를 붙여야 돼요. 네. 그 어미도 그 단어의 음에 따라 달라져요. 아, 그러고 보니까 한국어에도 유명하게 쓰이는 포르투갈어가 있네요. 뭐예요? 빵. 빵? 네. 우리 밥 먹는다, 빵 먹는다의 네. 빵이 포르투갈어. 영어로는 브레드. 맞아요. 그 빵이 포르투갈어입니다. 아, 그거 어떻게 들어왔어요, 그거? 그리고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아, 맞아요. 예. 일본어를 통해서 안 볼 것 같아요. 담배도 포르투갈어 아닌가 모르겠네. 타바코. 타바코, 담배. 네. 한자 없어요, 담배? 한자 배경이? 연초. 연초예요? 연기를 내는 풀 해서 연초. 네. 전 담배도 한자일 줄 알았어. 무슨 담자에다가 아닙니다. 무슨 백자. 타바코가 이제 이렇게 우리말 좀 쉬운 음으로 바뀐 게 담배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선배님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거기 그런 거리 번호들 많고요. 네. 지금 저는 그러니까 그 비랑어에 대해서 읽었는데 그 사람들 예를 밤에 자잖아요. 네. 잘 때는 이제 잘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깊수고 자지 마 거기 뱀 있어 그거 이래요. 아, 그게 굿나잇 인사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좌회전 우회전이라는 게 없고 그냥 뭐지 강 옆에 있다 강 뒤에 있다 그런 네. 식으로 표현한대요. 아, 아마존 부족에 관한 다큐멘터리 중에 네. 제가 인상 깊게 본 거는 다른 부족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굉장히 높았던 부족이 있어요. 인류학자들이 왜 그럴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치통이 없어서. 근데 이제 이가 썩는 경우는 이 치아 사이에 뭐가 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족은 나이 들면 애를 묶은 다음에 손발을 묶은 다음에 이 이빨을 깨가지고 이렇게 톱니처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뭐가 안 끼게. 그러니까 애는 아파가지고 거의 기절하고 죽을라 그러는데 네. 결국 그 부족이 아무튼 평균 수명이 제일 길고 이 아마존의 부족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전설의 왕국 여자들만 산다는 아마존에스. 아마존, 예. 네. 그게 이제 브라질 어딘가에 있다고 믿어지는 전설의 왕국이고요. 현실과 만나면 브라질의 전설적인 칼에 있어 세나가 그 아마존 부족들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후원했죠. 네.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죽고 나서 밝혀진 건데 이제 세나가 그 커다란 말하자면 이게 커다란 배는 아니고 이 강을 운행할 네. 수 있는 좀 이렇게 긴 배 정크에다가 뭐 식량이나 의약품이나 이런 걸 담아가지고 아마존 정글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진이 나중에 나와서 아주 가슴 뭉클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선배님 그러면 브라질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저는 브라질에 가면 1차적으로 생각나는 하나의 책이 있어요. 뭐요? 연금술사? 파울로 코엘료. 예. 네, 브라질 저는 작가. 진짜 이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네. 연금술사에 나오는 뭔가를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너에게 그걸 해준다. 그 결론적인 그건데 네. 근데 거기서 이런 거 있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왜냐면 꿈에서 그 책 읽으셨죠 혹시? 네, 저는 코엘료 거는 연금술사 보고 11분이라는 책이 있고 근데 불륜이라는 소설 재밌게 봤어요. 아 저는 그거 모르는데 저는 그냥 고등학교 시절 때는 네. 그거 봤는데 이제 멕시코에 있는 한 명 아기가 소년이 네. 꿈에서 무슨 아랍 어디에 가면 그 이집트 피라미드에 예. 뭐 보물 묻혀 있다고 그래가지고 예. 거기 그거 찾아가는 얘기잖아요. 찾아가다가 뭐 무슨 뭐 바람이랑 네. 얘기하고 뭐 태양이랑 얘기하고 네. 거기서 또 여자랑 만나고 상당히 좀 신비주의적인 예, 색채도 신비. 있고 로드 무비 같은 느낌도 나고. 그런데 이제 거기 가다가 막판에는 이제 거기 갔더니 보물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 사람 물어봐요. 너 왜 여기까지 왔냐? 나 이제 꿈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데에서 꿈에서 이런- 본 보물을 찾으러 있어요. 왔다. 그럼 너 바보냐? 그렇다면 나도 이 스페인 어디에서 이런 데에서 보물이 있다고 꿈에서 꿨는데 안 찾아갔어. 그때 이해한 거예요. 아, 나 여기 와야지 그 사람한테 이 장소를 네. 들어야지 나는 저 보물을 찾는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 보물 찾으려고 갔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 장면이 너무 네. 감동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랍 사람이 자기 꿈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남이 그 사람의 꿈을 어떻게 보면 되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물 찾기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꿈을 찾아가라. 그렇죠. 네, 좋아하는 일 해라 그런 얘기죠. 근데 그 파울로 코엘류의 생애 자체가 좀 파란만장해요. 아버지랑 불화가 아주 심했고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은 적도 있을 거예요. 젊은 시절에.
연극 배우도 했고 기자도 했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거쳐서 결국은 소설가가 된 거죠. 소설 쓰려고 하면 좀 약간 네. 각오가 엉장망장한 배경이 있어야. 그리고 한국에서는 브라질 소설가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아마 바스콘셀로스 85년인가 84년인가 그 소설가가 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게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럼 근데 그 라임 오렌지는 과일이잖아요. 네. 뭐 특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전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음료수라 하는 네. 음료수가 있었는데 무슨 음료수예요? 라임 오렌지. 예. 네. 탄산수 라임 오렌지 맛으로 네. 팔리잖아요. 네. 근데 그 라임 페리에 예. 페리. 선배님 브랜드 이름 네. 언급하지 맙시다. 사람들 우리 광고료도 안 주는데 왜? 광고료도 안 주는데. 예. P 브랜드의 탄산수. 네. 그 라임 오렌지 그러면 원산지가 브라질이에요? 아니면 아니에요. 원산지가 브라질이니까 사실 라임이 유명해진 거는 네. 영국 선원들이 라임을 먹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영국 선원들을 부르는 별명 중에 하나가 라이머였어요. 라임 먹는 사람들. 근데 그게 장기 항해를 할 때 말하자면 뭐 각기병, 괴혈병 아니면 비타민 부족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데 레몬보다도 효과가 탁월했대요. 그래서 이제 라임이 굉장히 각광을 받는 과일이었고요. 그 라임 오렌지 나무는 자기 집 정원에 있었던 라임 오렌지 나무를 회상하는 그러니까 아마 작가 본인의 유년 시절을 회상하는 회상기인데 집안은 굉장히 가난하고 형제들은 많고 등등 하여튼 좀 슬픈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브라질 문학이 한국에 소개가 안 됐었는데 이거 번역한 분이 그 공로로 브라질 정부 장학금 받아가지고 저기 풀 스칼라십 야 선배님 최소 진짜 유학도 가고 뭐라고 해야 되나 마케도니아의 유명한 소설을 터키 한국 반대로 뭐 번역하고 네. 다음에 베스트셀러가 되면 마케도니아 정부 장학금으로 뭐 정상을 받아봤자 어차피 터키 붙어 있는 나라인데 그렇죠. 하여튼 다시 한번 브라질 얘기로 돌아갑시다. 아무튼 그래서 바스콘셀로스 소설 그 뒤에 이제 몇 권이 더 나왔어요. 뭐 나의 사랑 로직냐 등등 이제 몇 권이 나왔는데 역시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만큼 히트를 친 적은 없고요. 혹시 그 책을 읽어보셨던 분들 맨 앞에 보면 그 소설가의 서문이 있습니다. 서문이 있는데 이거 스포일러인데 말해도 되나? 이 조금 말해주세요. 서문들을 잘 안 읽으세요. 네. 서문들을 잘 안 읽는데 그 서문을 보면 한 번 더 울게 됩니다. 왜요? 그 말해야 되나? 네? 선배님 이제 말해주세요. 거기 보면은 자기 이제 남동생 얘기도 네. 소설 안에 있거든요. 네. 근데 서문에 보면 뭐 몇 살에 죽은 나의 동생 루이스와 21살인지 뭐 더 어린 나이든지 그 다음에 젊어서 또 우리의 곁을 떠나간 누나 누구에게 뭐 이 책을 바친다고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다 소설의 등장인물로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소설을 다 읽고 서문을 보면 소설의 슬픔, 소설이 가져다준 그 그윽한 슬픔이 가라앉기도 전에 마치 오래된 친구들을 다시 한번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드네요. 그러니까 소설 속의 슬픔이 어떤 현실의 슬픔으로 좀 확 증폭이 되는 느낌. 그러니까 슬픔의 깊이와 크기가 커지는 네, 그런 느낌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85년 때 제가 읽은 게 85년, 86년 아마 그때 히트를 친 거였어요. 예, 한국어 초판이 그때 나왔고 그 이후로도 청소년 권장 도서로서 아주 스테디셀러죠. 꾸준히 팔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읽어볼게요. 네. 저는 그냥 파울로 네, 파울로 코엘료. 네. 예. 저 한국 사람들 코엘료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파울로로만 그냥 이름만 네. 보고 넘어가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바스콘셀로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배님 마지막 질문 하나 던지고 우리는 브라질을 마무리합시다. 축구 얘기는 시작도 못했는데. 그렇죠. 네. 브라질 축구냐요? 아니면 아르헨티나 축구냐요? 어떤 축구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세요? 브라질 아니면 아르헨티나 축구? 브라질.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해도 되죠, 선배님? 네. 브라질 축구는 지금은 그게 네. 많이 깨졌지만 왜 브라질 축구가 강하냐? 네.
모든 인종이 한 팀으로 뛰는 유일한 팀이기 때문에 강하다. 그리고 축구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팀은 바로 1970년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던 브라질 대표팀입니다. 펠레, 토스타오, 자이르징요, 뭐 하여튼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다 2002년 때 네. 브라질 대표팀도 너무 강했잖아요. 그러나 그때 호날두, 네. 리왈도 뭐 네. 그리고 많았잖아요. 또 그 안경 끼는 애가 한 명 베베도 예. 있었고, 네. 그리고 또 그때 바르셀로나 호마리오, 있었죠. 호마리오 그러나 있었고. 1970년 브라질 대표팀을 평론가들은 팀 오브 더 센츄리, 20세기 최고의 팀이라고 하는데 그 팀이 아마 21세기에도 아직 그 팀을 넘어서는 팀은 클럽이든 국가대표든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게 제 그러면 견해입니다. 이제 한국도 열심히 하면 우리 이제 아시아의 힘을 보고 싶어요. 월드컵 남미만 우승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전명 열심히 네. 뛰면 된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상상의 나라. 네. 저 항상 어렸을 때부터 국기가 너무 신기하니까 한번 가보고 싶었던 나라 브라질. 중 하나였어요. 브라질. 네. 왜냐하면 90년 중순이었는데요. 네. 터키에서 브라질류가 일어났거든요. 모든 아줌마들이 브라질 드라마 보고 있었어요. 브라질 드라마 뭐가 있죠? 저도 이제 이름들 다 까먹었는데 뭐 무슨 마리아 무슨 세르반테스 뭐 네. 다 모든 아줌마들 매일매일 누구 아줌마의 집에다 정해서 거기서 몰리고 다 터키 과자를 하고 터키 차를 마시면서 그 드라마들을 보고 뭐 서로 이제 브라질 여자 이름도 뭐 별명으로 붙이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좀 약간 짜증이 났었는데 근데 브라질 문화는 이렇게 저한테 너무 낯선 문화가 아닌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뭐 이모의 문화? 얘기한 김에 그러면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예. 브라질 전통 무술 카포에라인가요? 카이포에라. 이렇게 그렇죠. 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공격하는데 이게 뭐 누구는 그 노예 시대의 저항 정신이 뭐 표출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브라질이 축구만 세계 최강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한때 브라질의 남자 배구가 월드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럼 배구에서도 좀 강하다. 배구 남자 배구. 근데 그 사람들이- 여자 배구도 한때 세계 최강이었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 이제 운동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웬만한 왜냐하면 그 MMA, 네. 마셜 아트, 믹스 마셜 아트 거기서 브라질 사람들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 뭐죠? 카포에라 말고 네. 그거 뭐지 저기 주짓수. 예. 주짓수도 브라질 거네요. 그러고. 근데 이거 일본 거로 좀 약간 반영시킨 유도랑 거예요. 카포에라를 섞은 거. 예. 네. 그래서 좀 하여튼 자 여러분 오늘은 브라질 얘기를 많이 하면 네.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인구도 이제 2억 가까워지고 있는데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나중에 한 번 더. 나중에 다시 축구 한번 얘기 훨씬 더 하겠습니다. 많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번 뭐 궁금하신 나라가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라고 했는데 네. 단 한 번도 안 하시고 칭찬만 하시니까 일단 칭찬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요. 네. 좀 원하신 나라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가 열심히 뭐 공부를 하든 찾아가든 해서 예, 자작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자작하려고 하면 좀 약간 지원비를 우리 정치인들 좀 네. 공약을 세우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다음에 때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